두산호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일단 우리 두산호틱스 매입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그냥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선택이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말 지독한 하락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실제로 이런 하락이 나오면 그 어떤 누구도요, 그저 언젠간 올라가겠지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믿음 하나로 이 주가를 마주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히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기준과 근거가 필요하고 그 영상을 오늘 준비해왔습니다. 비중을 크게 들어가셔서 정말 크나큰 사이클을 노리시는 주주분들은 이 내용을 반드시 아셔야만 하고요. 이 종목을 보유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면 앞으로 두산호틱스가 여러분께 보여줄 그 찬란한 미래가 여러분의 수익으로 이어질 것도 보이실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이렇게 주가 떨어지면 좋은 것 따윈 귀에 들리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가 눈앞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쳐가기 마련이죠. 주가라는 건 영원한 하락이 없어요. 하락이 나왔으면 올라가는 법도 있는 법이고 우리는 앞으로 하락이 나고 얼마나 올라갈지를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영상 보고 있다면 딱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돛담배를 탄 거예요. 돛담배. 속상하지만 돛담배입니다. 바람 하나에 의지하면서 머나먼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같아선 정말 거대한 유람선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두산호틱스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돛담배가 맞습니다. 이 돛담배 때로는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참 참담한 순간들이 많을 거예요. 다만 이 배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배 안에, 이 돛담배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탄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배를 탔습니다. 그럼 이 돛담배가 폭풍우도 만나고 거대한 파도도 만나고 그럴 텐데 선장과 선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겠죠. 저는 여러분의 선장이고 여러분은 저의 선원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 돼요. 그래야 이 돛담배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겠죠. 배가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뭐예요? 선원은 다 뛰어내려 버리고 선장도 없어져 버리고 선장도 없고 선원도 없어져 버린다면 이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버튼은 필수고요. 댓글로 뭉쳐야 산다 라고 꼭 한 번씩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댓글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뭉쳐야 돼요. 우리가 홀로 이 주식을 대응하고자 한다면 얼마나 지독한 싸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뭉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좋은 감사한 기회인 거예요. 사실은 좋아요와 댓글 남기셨을 거라 믿고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 믿음만으로는 갈 수 없잖아 우리가. 그죠? 이렇게 주가 개박살 나면은 사실 이거는 쌍남이 욕도 한번 해보고 두산호틱스 회장님 욕도 한번 해보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내가 이거 왜 매수했을까? 왜 하필이면 내가 매수한 종목 이렇게 떨어지고 저 반도체는 저렇게 날아가고 있을까? 그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꽤나 재밌는 내용이 될 건데 핵심만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산호틱스 공식 유튜브에 있는 거고요. 내용 잠깐 볼게요. Tells you what it decided and why. Doosan Robotics, NVIDIA Cosmos, bringing explainable physical intelligence to the warehouse floor. Robots that don't just move, robots that think. 자, 들으셨나요? 무엇을 한다라고 하죠? 사실 이 정도 되면 여기서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우리 주가의 미래가 여기 있어요. 두산호틱스가 엔비디아와 함께 뭘 만든다고 그러죠? 단순한 반복적인 움직임을 그리는 로봇이 아니라 엔비디아와 두산호틱스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로봇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보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그런 로봇을 두산호틱스와 엔비디아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두산호틱스 추세 전환이 시작됐던 이 날부터 엔비디아라는 재료가 붙기 시작을 했어요. 가끔 두산호틱스는 유령 회사다, 구멍가게다 이렇게 까부는 애들이 있는데 엔비디아랑 같은 사업을 할 수 있고 엔비디아랑 같이 파트너사가 될 수 있다는 건 동네 구멍가게는 못합니다. 그런 어이없는 말들을 하는 애들이 어떤 회사를 차린다고 했을 때 엔비디아가 관심이나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들어가면 주가가 엔비디아 이야기로 추세 전환, 하락하던 주가가 맞고 떨어져야 될 구간에서 추세 전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엔비디아 이슈가 붙으면서 주가는 더 올랐고요. 맞나요? 그럼 그동안의 상승은 엔비디아와 뭔가 한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엔비디아랑 뭔가 하고 있던 게 문제가 생겼나요? 없죠? 그럼 이 떨어지는 거 기회입니다. 엔비디아랑 뭔가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거다 이러면서 재료 끝났습니까? 재료 끝나지 않고 우린 재료 기다리는 상황이죠. 그럼 이 하락은 기회입니다. 이 하락에 악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락은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숨고르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숨고르기가 꽤나 격렬해요. 그러니까 우린 두려운 거야. 맞나요? 지금 이 주식을 우리가 포기하기엔 너무나 방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 진행한 지 몇 년째 됐죠. 맞나요? 이 제조업 리쇼어링 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미국의 공장을 많이 짓고 있어요? 수천조,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제조 공장이 지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제조 공장이 지어진다라는 건 인건비가 높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동화 설비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공장 왜 지었어요? 탈중국입니다. 코로나 때부터 시작이 됐죠. 물건이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제조 시설을 판매 지역보다는 해외 아웃소싱, 즉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게 맡겨놓았는데 코로나 때 공급망 리스크가 오면서 물건 와야 되는데 안 와. 공장까지 문을 닫아버려. 엄청난 경제 위기가 왔죠. 그때 판단한 거야. 더 이상 맡길 수 없겠구나. 그래서 중요한 제조업들이, 제조 시설들이 반도체든 바이오든 뭐 2차 전지든 뭔가 됐든 이런 첨단 산업과 더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그게 지금 리쇼어링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돌아오니까 뭐가 짠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설비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 시점에서 왜 주가 안 오르냐?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설비를 투자를 할 땐 하더라도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돈 써서 자동화 솔루션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준비. 맞나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거 이해하면 여러분 인생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AI 지금 왜 저렇게 가요? 빅테크 기업들이요 인공지능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하면서 돈을 막 써댑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설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설비 투자하고 그 투자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맞나요? 그럼 이제 뭐가 시작돼야 돼요? 로봇은 이게 시작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로봇은 지금 공장들에 있어서 자동화 설비 투자했죠. 자동화 설비 투자에 대한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 투자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고. 자동화 설비에 대해서 투자하는 규모가 늘어나고 속도가 불이 붙어서 불티나게 팔리는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시작점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내일이다. 이때쯤 되겠다. 단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방법이 있죠. 알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는 이번 실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되셨으면 아직 누르지 않은 따봉 눌러야죠. 이해되셨으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순간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대응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7371, 7454 여기로 두산로보라고 남기세요. 우리는 지금 두산로텍스가 어떤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지 봤습니다. 우리의 배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봤는데 이 배가 때로는 파도를 만나기도 할 거예요. 지독한 폭풍을 만날지도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 배에서 뛰어내릴지 이 배를 계속 타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될 텐데 모든 일은 장중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대응을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선장이고요. 여러분 저의 선원입니다. 우리가 이 배를 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하나의 방향성으로 노를 저어 가야 되고 이 배를 몰아서 가야 돼요. 원하는 목표를 향해 꾸준하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도 있고 때로는 숨이 헐떡일 정도로 힘든 순간들이 있을 텐데요. 어느 순간엔 우리가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될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겠죠. 제가 대응해 드릴게요. 7371, 7454 여기로 두산로보라고 남기면 돼요. 자, 좀 현실적인 이야기 해볼까요? 이때 이 두산로보틱스 잘 보세요. 저점에서 매수하자 그러고 추세 바뀌었으니 날아간다 그러고 끝내 이 고점에서조차도
이렇게 떨어질 걸 대비하자라고 했던 사람이면 저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6월 2일입니다. 지금 문자를 남겨놓으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이유, 지금 영상 그냥 끄고 문자 안 남기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6월 2일이면요 두산 로보틱스가 최고가를 찍었던 날입니다. 소름 돋게도 제가 이날은 매도 금지를 외쳤어요. 근데 이날은 뭐라 그랬죠? 지금 당장은 매도할 이유가 없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린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했어요. 핵심만 한번 볼게요. 자, 6월 2일자 영상이고요. 핵심만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하는 것들이 만약 사실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한국 일정에서 별거 없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크게 눌렀다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비도 반드시 해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자, 대비를 하자 그랬죠. 무작정 간다고 안 했어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포착이 돼야 되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고 어떤 신호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렸던 상황이고, 그게 현실이 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눌렀다 갈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흘러갈 거다 단정할 수 없는 구간이에요. 우리는 장중에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발생하는 신호를 보고 그때 재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여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구독하시고 이 배에 올라타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구독만 하시면 챙겨드리는 혜택이고요. VIP 가입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구독만 하시면 제가 챙겨드리는 혜택이고, 이 혜택의 세부 내용은 문자 알림 서비스, 장중에 실시간 대응 브리핑, VIP급 정보, 이 모든 것들 제가 챙겨드려요. 바빠서 놓치고 알았는데 놓치고 이러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내가 알았는데 말이죠. 그런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챙겨드리고 있고요. 7371 7454 상남이라고 저장하신 다음에 문자로 두산 로보틱스라고 종목명을 제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거냐면은 2분기 실적 발표의 내용에서 원익 CI 수주 내용이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있는지를 챙겨 볼 거고요.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매출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분기 최대 실적 달성이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흐름도 필요하고요. 그런 와중에 기존의 추세가 있었어요. 원래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이 안에서 움직이다가 어느 한순간 일순간부터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며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딱 보니까 이 상승 추세 하단부를 지금 이탈했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누굴 만나러 가요? 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주가가 맞아요. 올랐다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요동을 칠 수 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안에서 변동성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매수하고 무작정 매도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안에서 W자 반등을 좀 기대해보자. W자 반등. 이걸 우리가 공략해 갈 거고, 그래서 무작정 담아서는 안 된다. 다만 월요일장 주가가 만약에 481선을 돌파하면서 224일선까지 돌파하고 거래대금까지 크게 발생을 하면은 이 구간까지는 일단 수직 상승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 구간까지 1차적 수직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방향성 체크하는 자리예요. 기준이 중요하다 그랬죠? 무조건 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대응이 안 돼요. 추세 만들어줘야 돼요. W자 반등이 나오면 이 W자 반등에 대한 공략에 들어가도록 할 거고,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월요일장 급등을 하면서 거래대금까지 실려있다면 거기에 따른 분석을 또 제가 이어갈 거니까 그런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 꼭 문자 신청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에게는 10만 구독자 달성 위에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려도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